안녕하세요. 아남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창업자이자 혁신가였던 스티브 잡스. 그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애플이 만들어버리고만 3가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이폰4의 안테나 게이트를 기억하시나요? 아이폰4의 안테나 부위를 손으로 잡았을 때 안테나의 수신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는 소위 데스그립 문제가 불거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2010년 7월 기자회견을 통해 안테나 게이트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스티브 잡스는 폰을 더 크게 만들어서 안테나 공간을 키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잡스는 그렇게 한다면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잡을 수 없을 것이고 아무도 그걸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 스티브 잡스는 3.5인치 아이폰을 고집했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해인 2011년까지 모든 아이폰은 3.54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2011년 9월 5.3인치의 갤럭시 노트를 출시하면서 대화면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고 초당 300MB 이상의 다운로드를 지원하는 4세대 이동통신인 LTE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멀티미디어를 감상하기 더 편한 대화면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잡스가 사망한 후인 2012년에 4인치인 아이폰 5를 선보이더니 2014년에는 5.5인치 모델인 아이폰 6 플러스를 선보였고 가장 최신 모델인 아이폰 XS 맥스는 6.5인치 디스플레이를 채용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5인치 이상 대화면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2016년 53.5%에서 2022년 80.3%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7.3인치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가 올해 출시된 만큼 앞으로도 대화면 스마트폰에 대한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에서와 반대로 태블릿 PC인 아이패드에서는 대화면인 9.7인치대를 고집했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월요일에 있었던 애플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스티브 잡스는 그해 9월에 공개된 갤럭시 탭과 2011년 출시를 앞둔 리서치 인 모션의 플레이북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7인치 태블릿은 스마트폰에 비하면 너무 크고 아이패드에 비하면 너무 작다고 하면서 출시하자마자 사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2010년 1월에 공개된 아이패드 1부터 2012년 3월에 공개된 아이패드 3까지 모두 9.7인치로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자세히 찾아보면 잡스는 7인치 태블릿 PC에 대해 나름 이유 있는 비판을 했습니다. 첫째로 7인치라고 들으면 상당한 사이즈처럼 들리지만 9.7인치 아이패드를 똑바로 들었을 때 아이패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크기여서 태블릿에 적합한 앱을 구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사이즈이며 둘째로 당시 안드로이드 OS였던 프로즌 요거트가 태블릿에 최적화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앱스토어에는 35,000개의 아이패드 앱이 있는 반면 안드로이드는 태블릿 PC용 앱이 거의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경쟁사의 태블릿 PC가 원가가 더 싼 7인치 디스플레이를 채용하면서도 아이패드 대비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실제 아이패드4가 499달러에 출시되어 연 2천만 대 이상을 판매한 반면 삼성의 갤럭시 탭은 유럽에서 699유로부터 시작했고 한국 출고가는 99만 5천원이라는 정신나간 가격을 책정하면서 전세계 판매량이 250만 대에 그쳤습니다. 잡스의 사후까지 이어지는 듯 보였던 애플의 태블릿 PC 철학은 2012년 10월 7.9인치의 아이패드 미니가 공개되면서 뒤집어지고 말았는데요. 아이패드 미니가 전체 아이패드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면서 태블릿에 있어 무조건 대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티브 잡스가 스타일러스를 무조건 싫어했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진실은 아이폰 1세대가 최초로 공개된 2007년 1월 맥월드 행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폰은 세계 최초의 정전식 멀티터치 방식을 적용한 스마트폰이었는데요. 손가락 2개를 이용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는 멀티터치 방식은 이전에 없던 혁신이었고 이 기술을 강조하기 위해 스티브 잡스는 스타일러스에 대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How are we going to communicate this? We don't want to carry around a mouse, right? So what are we going to do? Oh, a stylus, right? We're going to use a stylus. No. No. Who wants a stylus? You have to get them and put them away and you lose them. Yuck. Nobody wants a stylus. So let's not use a stylus. 미국의 작가 윌터 아이작슨이 잡스의 요청으로 쓴 그의 전기에서 스타일러스에 대한 잡스의 뒷이야기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잡스의 지휘 아래 아이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던 당시 그의 아내 로렌이 친구 남편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게 되는데요. 그 남편은 마이크로소프트 태블릿 컴퓨터 개발 부서에서 일하던 디자이너였고 로렌과 함께 파티에 참석한 스티브 잡스는 빌 게이츠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빌 게이츠는 스타일러스를 활용한 태블릿 컴퓨터 개발에 대해 잡스에게 말하게 되는데요.
다음날 잡스는 회사에 출근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프로젝트 인원들을 불러 모아 자신들은 스타일러스가 없는 기기를 만들어야 하며 스타일러스는 유저가 기기를 쓰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때 빌 게이츠가 언급한 태블릿 PC가 2012년에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프로라고 합니다.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애플 펜슬을 공개했을 때 잡스의 철학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잡스가 스타일러스를 비판했을 때는 아이폰이 3.5인치대에 불과했고 무언가 작업을 하기 위한 기기가 아닌 컨텐츠 소비를 위한 기기였기 때문에 스타일러스가 필요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태블릿 PC는 PC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 확대를 위해 스타일러스를 옵션으로 판매하였습니다. 결국 애플은 2015년에 12인치대의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하면서 창작과 생산을 위해 태블릿 PC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스타일러스인 애플 펜슬을 출시했는데요. 당시 스티브 잡스의 스타일러스 비판이 잘못됐다기보다 새로운 시장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실이 12만 9천 원의 가격을 정당화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지금까지 스티브 잡스가 강조했지만 애플이 뒤집어버린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잡스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변화된 시장에 대응했을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잡스의 제품 철학이나 애플의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